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신형 그랜저 3.5 캘리그라피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실버 컬러의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컬러 리뷰를 통해서 여러가지 그랜저 실물을 봤는데, 실물로 봤을 때 저는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컬러가 바로 이 실버 컬러였는데, 제가 다행히도 시승 차량으로 이 실버 컬러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실내 컬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외부 모두 다 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신형 그랜저를 구입한다면 딱 이 조합으로 구입하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딱 그 조합으로 제가 이 차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익스테리어 리뷰를 전달 드렸지만 이 실버 컬러를 외부에서 말씀드리는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 실버 컬러 실물 궁금하신 분들, 실버 컬러의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색상 위주로 한번 외관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인테리어 실내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양은 3.5 가솔린 최상위 트림이고요. 캘리그라피 가장 풀옵션 모델입니다. 캘리그라피 중에서도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실버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원래 저도 실버 컬러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형 그랜저의 전면부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나왔던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물론 스타리아를 통해서 먼저 이 비슷한 디자인을 접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세단에 이런 디자인이 적용된 건 그랜저가 처음인데, 일단 전면부를 봤을 때 확실히 뭔가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에서 온 차 같다, 전기차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하이테크한 느낌을 더욱더 살려주는 그런 외장 컬러가 바로 이런 실버 컬러입니다. 실버 컬러가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은 컬러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하기에도 조금 편안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 되게 차가운 느낌을 안겨주는 게 또 이런 실버 컬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폭설이 내려가지고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느낌이랑 실버 컬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뭔가 되게 차가운 듯한 느낌,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이 딱 이런 지금 배경이랑도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이 파란 하늘과도 이 실버 컬러가 정말 잘 어울리죠. 그리고 측면부를 보게 되면 20인치 휠 디자인과도 이 실버 컬러가 아주 하모니를 잘 이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휠은 보통 실버 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버와 실버가 만났을 때 이 매치가 가장 잘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곳곳에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심심하지 않게끔 이렇게 포인트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딱 보시면 와, 엄청 반짝이죠. 실버가 또 뭐 다른 어두운 컬러 대비해서 빛을 좀 반사하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그랜저는 이 측면 캐릭터 라인이 아주 선명합니다. 특히나 이 부분, 그리고 팬더의 볼륨감이 은근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이드미러를 통해서도 보이는데, 제가 신형 그랜저에서 가장 좋아하는 뷰가 바로 이 뷰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 전륜 구동 아니야? 왜 이렇게 후륜 구동처럼 비율이 되어 있지? 라고 느껴질 만큼 여기 뒷바퀴에 아주 강한 힘을 실었다라는 걸 디자인을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오페라 글라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기 리어 쪽에 힘을 상당히 많이 실었다. 그래서 플래그십 다운 디자인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너무나도 멋지지 않나요? 실버 컬러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버 컬러로 그랜저 계약을 넣어 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후회하진 않으실 겁니다. 실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괜찮을까라고 걱정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플러시 타입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세련되게 마감 처리해 놨습니다. 후면부를 봤을 때도 이번 신형 그랜저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합니다. 정말 심플함의 극치예요.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 외에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전 IG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조금 번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많았는데, 풀체인지가 되면서 정말로 깔끔해졌습니다. 후면부 보세요. 정말 매끈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트렁크 리드 끝부분을 살짝 솟아오르게 만듦으로써 또 너무 심심하게 만들진 또 않았습니다. 가솔린 모델임에도 따로 머플러는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신기한 부분이고 특이한 부분이에요. 보통 가솔린 모델은 살려놓는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 익스테리어를 봤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과 차이점을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똑같은 외관을 가졌다라는 게 또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 내연기관 모델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라는 외관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다른 컬러도 잘 어울려요. 그런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버 컬러가 참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엔 신형 그랜저 풀체인지 인테리어를 직접 보면서 제가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브라운, 베이지 조합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이 컬러를 가장 많이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그 컬러로 되어 있어서 오늘 이 컬러로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누가바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누가바 느낌이 많이 나긴 하죠.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으로 감싸기가 되어 있는 최고급 가죽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그라피 사양이기 때문에 최고급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만졌을 때는 시트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사실 예전 뭐 에쿠스나 체어맨 같은 시트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G80과 이 시트 패턴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도 되게 탄탄하게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 시트 옆에는 버튼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뒤쪽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허벅지 시트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는 건 안 돼요. 앞 뒤로만 조절이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시트 쪽을 올리고 싶으시면 여기는 앞쪽 레버를 위로 올리면 되는데 지금 올라가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이 시트까지 같이 눕혀진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게 앞쪽만 올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쉽다.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기까지 되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앞뒤 조절, 높낮이 조절되고 등받이 각도와 럼퍼 서포트는 4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시트를 완전 이렇게 뒤로 눕힐 수 있는 그 시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가장 편안한 포지션으로 원터치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 버튼은 에르고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G80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트를 오래 타다 보면 여기가 가장 취약합니다. 여기에 주름이 가장 많이 생기고 오염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눌러보면 되게 탄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래 타더라도 주름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되게 탄탄한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고, 매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두꺼운 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트가 아니라 보시면은 우리가 코일 매트 따로 사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트가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사양은 투톤으로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쁜 컬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면 헤드라이트, 조독, 밝기, 높낮이 조절하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트렁크 여는 버튼, 차체 유지 제어 장치 끄는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운전석 왼쪽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꾹 누르면 해당 위치에 저장이 되고, 한 번만 누르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포지션이 바뀌게 되고, 도어 손잡이는 니은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체감 있게 컬러를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도 이렇게 자그마하게 창이 뚫려 있게 되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어서 여기 앞쪽에도 스피커 커버가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내려갑니다. 끝에 와서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앞창문 역시나 이중 접합 유리로 적용되어 있고, 뒷창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A필러를 시작으로 여기 천장 부분이 모두 다 지금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만져보면 정말로 부드럽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급감을 확실히 전달해주는 부분이겠죠. 이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여기는 세로형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약간 굴곡감을 느낄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좌우측 사이드 미러 방향 조절, 접고 펴는 버튼, 문 잠그고 여는 버튼, 4개의 오토 윈도우와 차일드락,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썬블라인드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동 썬블라인드를 앞좌석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왼쪽 버튼 한번 당겨 볼게요. 왼쪽 버튼 이렇게 당기면 여기서도 이렇게 썬블라인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뒷좌석에서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뚫려 있진 않고 막혀 있어서 좀 더 넓은 짐을 편하게 실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도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소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책자라든지 물티슈 정도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장 왼쪽에는 이 지문 인식을 통해서 시동을 걸고 주행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선명도라든지 나오는 정보 여러 가지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꼭 넣는 건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계기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폰트 부분이죠. 이 계기판의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앙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메뉴 보면 화면 구성이 있습니다. 화면 구성이 들어가셔서 클러스터 테마가 있어요. 테마에 들어가면 드라이브 모드 연동, 그리고 게이지 스타일이 있고 그래픽 스타일이 있습니다. 게이지 스타일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이지는 클래식, 심플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심플이고요. 지금은 클래식입니다. 저는 이 계기판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시계를 좋아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G샥 시계가 있어요. G샥 시계 중에 엄청 현란하고 화려한 시계가 있거든요. 그 색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시계가 있는데 G샥 시계 느낌이 좀 많이 난다. 그런데 그랜저랑 G샥이라는 브랜드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 그랜저랑 그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못 봐줄 정도는 아니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픽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A, B, C로 바뀌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스타일 A입니다. 지금은 스타일 B, 스타일 C. 그래서 뭐 다 썩 그렇게 뭐 만족스럽진 않아요. 스타일들이 그냥 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타일 A의 심플이 그나마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에는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총 주행거리, 연비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고, 타이어 공기압, 부동력 배분이라든지 주행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뭐 반자율 주행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스티어링 휠을 한번 살펴볼게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제가 3일 동안 그랜저를 타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차량을 직접 실제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난 이 핸들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처럼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된다라는 그런 평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역시나 개인의 차이,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멋지다, 별로다 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성향에는 아직까지 조금 적응이 필요해 보이긴 해요. 약간 로봇 같기도 하고, 여기가 거의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넓어서 한 손에 잡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여기도 현대 엠블럼이 없고, 여기 모스부호로 H를 의미한다라는 부분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핸들 왼쪽을 보게 되면 이 왼쪽에서는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 그리고 트릭 컴퓨터 메뉴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 시작하고 핸들 조향을 켜고 끄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앞차와 차간거리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속도 조절까지 지원이 됩니다. 핸들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음성인식 버튼입니다. 음성인식 버튼과 여기 있는 하단의 공조 패널이에요. 사실 이 공조 패널에 대한 호불호, 그리고 취향 차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아쉽다, 그리고 뭐 기능적으로 터치여서 아쉽다라는 말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조 시스템의 완성은 음성 인식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주행하면서 이 공조 패널을 쓰기가 그렇게 직관적이거나 편하진 않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선을 한번 내려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바로 이렇게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선이 2, 3초 이상은 머물렀던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도로 주행을 하면서 시선이 3초 이상 여기를 보게 되면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풀어내면 좋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로 이 음성 인식입니다. 음성 인식을 통해서 온도 19도로 맞춰줘. 19도로 설정. 네, 지금 온도 잘 맞춰줬죠. 그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람 세기 3단계로 틀어줘. 이 바람 세기는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도 잘 안 됩니다. 바람 세기는 정말 못 알아들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람 세기 2단계로 틀어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들어요. 바람 쐬기는 조금 이거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에어컨 2단계로 틀어줘, 히터 2단계로 틀어줘, 이건 아예 못 알아듣고 바람 쐬기로 해야 그나마 잘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 외에도 열선 핸들 틀어줘. 열선 핸들 틀었죠. 켤게요. 열선 시트 3단계로 틀어줘. 네, 열선 시트 3단계로 틀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음성 인식으로 조금 대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더워서 제가 통풍 시트를 틀었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을 좀 더 개선을 하면은 확실히 주행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이게 편합니다. 여기 한번 누르고 음성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 음성 인식을 그랜저 오너분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바람 쐬기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그랜저의 특징은 기어 변속기가 여기로 옮겨졌다는 부분입니다. 여기로 옮겼을 때 이점은 여기 있는 중앙 센터 콘솔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고 좌우 대칭이 딱 맞는 실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한 물병도 지금 실을 수가 있어요. 이 물병이 엄청 큰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턱턱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변속기가 여기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런 공간적인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기어 변속 방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진, 후진 살짝 올리면 N단, 옆을 누르면, 사실 저도 시승하면서 정말로 많은 브랜드의 기어 변속기 방식을 사용해 봤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 지금 S350D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기 있는 기어 변속기 방식이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제네시스 G80을 타면서 여기 있는 다이얼도 써보고 지금 그랜저에 여기 있는 다이얼도 써봤지만 뭐 이게 엄청 편하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쓰다 보니까 괜찮네 정도지, 벤츠만큼의 내리면 전진, 올리면 후진, 누르면 파킹, 이 정도의 편안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하단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인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그리고 스노우 모드까지 있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스노우 모드를 켜고 주행하면 그래도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드에 따른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랜저와 개인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모드는 노멀이 아닌가. 스포츠는 저는 거의 안 썼던 것 같습니다. RPM만 올라가고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제공해 주진 않았거든요. 이번엔 중앙 모니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 모니터 UI가 기존의 현대차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보는 이런 메뉴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단 아쉬운 점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아직도 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2023년에 나올 이제 신형 그랜저가 아직도 선을 꽂아서 이걸 연결해야 된다. 그것도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수많은 옵션을 넣어주는 현대자동차에서 왜 이걸 아직도 선을 꽂아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일단 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별로죠. 선이 없으면 훨씬 깔끔한데 사실 이러면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야 되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주로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걸 왜 무선으로 안 해줬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열선과 통풍을 조절할 수 있는데 뭐 하단 패널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여기 뒷좌석의 각도까지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트인 캠 기능, 빌트인 캠 2가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빌트인 캠 2는 제가 따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분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빌트인 캠 2는 다른 영상으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된 부분, 따로 실물 카드가 없어도 결제가 된다라는 부분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 모드도 있어요. 우리가 주유소 세차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편의성을 위해서 주유소 세차를 많이 하는데 이 시작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모든 기능들이 한 번에 켜지게 됩니다. 뭐 자동 세차하게 되면 사이드 미러도 접어야 되고 와이퍼도 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번에 꺼진다라는 게 세차 모드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설정에서 볼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설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이 사운드 부분입니다. 사운드가 보스 오디오, 총 14개의 오디오가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디오 부분도 렉서스 ES300H, BMW 530i, 그리고 그랜저 지금 3.5 캘리그라피 모델 오디오 사운드도 제가 직접 비교한 영상을 제가 따로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사운드에서 지금 넘어갔는데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님에도 액티브 사운드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는 항상 끄고 다녔습니다. 굳이 그랜저에서 이런 것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라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 보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 색상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아이오닉 6도 이번에 멀티 컬러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위아래 상하단을 다른 컬러로 선택할 수 있는데, 신형 그랜저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이 있었으면 좀 더 내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에 들어오는데 여기도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듭니다. 여기가 들어왔었으면 조금 더 입체감 있고 아름다운 실내를 만들어내었을 텐데, 여기만 들어오니까 확실히 좀 심심하긴 해요. 물론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렇게 두 줄로 마련해 줬으면 어땠을까.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줄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라이트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썼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도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어를 볼게요. 이번에 플러시 타입 도어가 적용돼서 제 개인적으로 딱 그랜저를 출고 받았을 때 이건 꼭 켜야 된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2회 눌러 전체 잠금 해제가 있어요. 이번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도어가 숨겨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터치하면 운전석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을 눌러야 전자석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처음엔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켜주셔야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우드 느낌이 나게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수평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올려놓으면 좀 그렇지만 뭘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길이감과 평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좀 넓어 보이는 느낌, 이게 사실 소형차나 이런 중형차에서는 잘 안 쓰는 디자인이거든요. 요만큼이 그냥 낭비가 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큰 차, 고급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감이 있는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부분도 깊이감이 상당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이고, 되게 슬림한 에어벤트를 가졌다라는 부분. 시동 거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버튼도 있어요. 비상등이 아주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누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산차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밑에 공조 패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공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토홀드도 있고 자동 주차도 있고 주차 센서도 있고 다양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노멀 테마가 있어요. 노멀 테마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옵션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버튼을 통해 화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끌어다가 쭉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오토를 자주 쓰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세기와 바람의 방향을 수시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서 바람 세기 조절하고 여기서 바람의 방향 조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또 다른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름철에 딱 타자마자 난 그냥 버튼 한 번으로 시원하게 만들고 싶어 하면 시원하게 눌러주시면 되고, 요즘처럼 추울 때는 버튼 한 번 누르면 따뜻하게, 쾌적하게, 공기청정까지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커스텀도 있어요. 커스텀이 뭐냐면 커스텀을 쭉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온도와 세기, 방향으로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나는 보통 22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 세기는 2단계가 적당한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커스텀 1에 저장해 놓으시면 되고, 나는 좀 추위를 많이 타 하시는 분들은 커스텀 2에서 온도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3단계로 맞춰놓고 저장했을 때 커스텀 1을 누르면 22도로 싹 다 맞춰주고 커스텀 2를 맞추면 26도로 바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 디지털 패널이기 때문에 이 패널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좀 더워서 시원하게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USB 포트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 괜찮다 느꼈던 부분은 이렇게 눌러서 조절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단은 충전 목적으로만 쓰는 거고요. 하단을 누르게 되면 충전과 이 애플 카플레이나 이런 부분들, 이 버튼 한 번을 통해서 원래 구멍을 2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만 만들어도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따로 충전 포트는 하나 더 마련했어요. 충전만을 위한 포트. 그리고 여기는 UV 버튼 통해서는 이 센터 암레스트의 자외선을 통해서 소독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간도 상당히 넉넉해요. 그리고 12V C거잭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12V C거잭도 여기 센터 콘솔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려면 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컵홀더는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컵도 그냥 이렇게 턱턱 던져가지고 넣을 수 있을 정도고, 뭐 작은 컵을 수납하실 때는 이렇게 샥샥 해가지고 꺼내실 수도 있어요. 작은 컵 수납하고 좀 더 넓게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걸 이렇게 닫으시면 그냥 요 위에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가방이라든지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너 쪽 버튼을 한번 볼게요. 빌트인 캠 버튼 있고 블루링크 SOS, 여기는 이제 하이패스 관련 버튼이고, 실내 등은 이렇게 터치로 켜시면 됩니다. 썬루프는 여기서 이렇게 닫고 여실 수가 있어요. 여기 썬루프까지도 모두 다 스웨이드 소재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도 아주 고급스럽죠. 썬루프는 완전 열었을 때 이 정도입니다. 뒤쪽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생각보다 앞쪽이 좀 넓은 편이고, 완전히 한번 열어볼게요. 완전히 열었을 때는 한 절반 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가 열립니다. 이번엔 뒷좌석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을 보시면 뒷좌석도 똑같이 지금 컬러 패턴이 들어가 있고, 정말 화사해요. 이 컬러는 진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컬러입니다. 확실히 고급차는 실내가 밝아야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시트 쿠션까지도 이렇게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타서 일단 왼쪽 부분부터 볼게요. 여기 보스 커버가 아주 고급스럽고 나 보스 적용돼 있어 라고 아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손잡이 부분도 컬러가 똑같이 맞춰져 있고요. 하단에서는 열선 통풍 시트 3단계 조절이 되고, 여기 있는 버튼 통해서 선블라인드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아주 고급스럽죠. 그리고 뒷좌석 창문 역시나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고, 방금 느려지는 거 보셨죠?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살짝 더 느리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만큼 정도를 남기고 내려가요. 그래서 개방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마스크나 뭐 약간의 가방 정도 걸 수 있는 고리가 되어 있고, 천장에 손잡이, 실내등, 그리고 여기도 고리가 있고, 그리고 앞좌석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있었어요.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올리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서 여기를 누르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 여기다 마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디자인이랑 요 핸들 디자인이랑 약간 좀 통일성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옵션이긴 하지만 조서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받이 각도, 앞뒤 위치 조절까지도 가능하고, 여기 중앙에서는 송풍구 있고, 충전 포트 C타입 2개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뒷좌석에서 온도 조절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랜저는 플래그십 세단이고 지금 캘리그라피잖아요. 제가 가장 최상위 풀옵션 모델인데도 뒷좌석 온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요건 좀 크리티컬한 아쉬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그랜저를 쇼퍼 드리븐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오너 드리븐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타서 좀 넉넉하게 그랜저 뒷좌석에 앉아서 가겠다. 그런데 뒷좌석에 사장님분들 혹은 높으신 분이 온도를 좀 별도로 조절하고 싶은데 온도 조절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좀 그랜저의 좀 아쉬운 부분이다. 왜 여기 온도 조절 안 넣어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가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암레스트가 엄청 빡빡하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2개 마련되어 있고, 이 버튼들 통해서도 다양한 기능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음소거, 모드, 볼륨 조절이랑 이런 거 있는데 온도 조절이 없어. 이런 부분들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전곡, 다음곡, 그리고 시트 좌우에는 리클라이닝 버튼, 여기는 가장 편안한 레스트 버튼, 그리고 되돌아온 버튼까지 있고, 여기 약간의 지금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열어도 실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서 전반적으로 다 만족스럽지만 왜 온도 조절이 안 되게 만들었을까 라는 부분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도 제가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요, 해당 영상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형 그랜저 3.5 가솔린 모델 캘리그라피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옵션과 기능에 대한 리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 출고 받으시기 전에 한번 보시거나 신형 그랜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신형 그랜저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